오음따래 뚜따래 뚜레소와.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지전보살과 지상보살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네요. 예, 울산 조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지전보살, 지상보살 그러면 지전이라는 것은 초지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보살 그러면 초지 이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중간이 견성하는 딱 견도에 오르는 그 순간을, 찰나를, 전을 지전.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초지에 오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후 또는 지상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견도할 때 16개 찰나가 있다. 무관도와 해탈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시각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 18개의 찰나를 지나가지고 그 찰나에는 이미 100개의 분신을 100개의 태양계에 놔둘 정도로 신통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16개 찰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찰나가 0.1초도 안 되니까 1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론적으로 하면 16찰나가 되는데, 실제로는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찰나를 18개로 나눠가지고 0.1초를 16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공부를 2주를 한다면 그것은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실제로 어떻게 시각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처음에 눈이 열리느냐, 이것에만 집중을 해야 돼. 초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다 보면 자기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자기가 밥을 안 먹고 앞으로 100일, 1000일 후에는 무슨 밥을 먹을 것이냐 가지고 연구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지전보살 그러면은, 우리는 지전보살 그러면 초지부터 십지까지라고 보살이라고 그러지, 그 지전보살이 있느냐라고 의문 갖는 사람도 한국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전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성을 깨치고 보리심을 발하고 삼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인 같으면 5개 받고, 스님들 같으면 3위계 비구계 받고, 그래가지고 자량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화엄경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40개 단계가 지전보살이다 이게. 아니지. 40개와 그 다음에 가행도. 가행도도 크게 나누면 4개고 작게 나누면 4 곱하기 3에서 12개죠. 가행도 12개가 있고 자량도에 40개가 있어요. 그거 52단계. 그 52단계를 지나고, 그러니까는 가행도를 빼버리고 하면 53이 선지식에 나오는데, 가행도를 집어넣으면 또 12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단계는 뭐 100개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량도 40개, 가행도 12개. 가행도는 뭐리?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일이 크게 나누면 4개잖아요. 이것을 대중소로 나누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가 되는 거예요. 걷다가 십지를 보태면 62가 되는 거예요. 걷다가 등각, 묘각 하면은 64가 되는 거고, 가행도 12개를 빼버리면 53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53에서 52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게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시각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화엄경에서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화엄경에는, 중국 화엄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능엄경이나 화엄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해지라고 나와 있어요. 지는 얻었는데 간해다 이거예요. 갓난아이가 눈을 떴을 때처럼 세상을 환히 보지만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이 집중하지 않고 본각의 구체적인 단계, 본각의 구체적인 단계 보면 나오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먹을 끈이도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먹을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각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각을 알려면 중론을 알아야 된다. 중론을 알려면 여러 가지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립논증과 기류논증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스터하지 않고 본과학에서는 무슨 과정이 일어나느냐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알아야 돼 자기야. 이제 2살 3살 먹은 애가 노년을 대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간 자립과 기류의 핵심은도 한마디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 자립에서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볼펜이라고. 하는데, 이게 볼펜 맞아요 안 맞아요? 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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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볼펜
볼펜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못하네. 한갑이 넘었는데 이게 볼펜이 맞냐고 대답을 못해. 볼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기류에서는 이거 볼펜 맞아요, 안 맞아요? 기류 논증파에서. 안 배워서 모르겠죠? 유시각에서는 보는 자의 아니야. 유식에서도 이게 볼펜이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류 논증에서는 볼펜이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네. 기회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네. 그래서 기류 논증에서는 이걸 볼펜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선 저사님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이름으로만 볼펜이지 자성으로 성립하잖아. 그걸 그렇게 긴 말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땡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자림 논증까지는 이걸 볼펜이라고 해요. 기류 논증에서는 볼펜이라고 부르는 것에 티변 말로 닥시라고 그래. 이건 닥시가 된다 이게. 볼펜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야만이 볼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법은 이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볼펜이 아니고 이건 볼펜의 닥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몸도 강봉 스님이 아니고 강봉 스님의 몸이다. 또는 정확하게 철학적인 불교 논리학으로 볼 때 강봉 스님의 닥시가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의존해서 이름을 붙이니까. 몸이 강봉 스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림 논증파에서는 이 볼펜을 이 가합이잖아. 가합. 이 볼펜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벌써 부속이 크게 쓰였는데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합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볼펜이 아니에요. 아무튼 순서대로 모아놓은 이 가합이라고 해도 이게 빠지면 볼펜 역할을 못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도 심지가 있고 잉크가 있고 껍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합을 인정해요. 자림논증에서는. 가합으로서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합으로서의 볼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류논증에서는 이것을 볼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림논증과 기류논증의 차이가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서 하루아침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책을 보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왜 이름을 붙여야만이 볼펜이 되느냐. 이름하여서 일체 법이 존재하느냐를 깊이 알면 그때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몇 분 됐죠? 7분 됐습니다. 오늘은 아까 지전보살, 지상보살을 했는데 지전보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살이 되려면 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물론 3기도 완벽해야 되고 5계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보리심이 완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성을 깊이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을 알아야 되는데 보리심이 아무리 공성을 깨달은 수타원도 보리심이 발하지 않았으면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전보살 그러면은 심지어는 아라한 중에서도 다시 지전보살로 아라한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전보살에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공성은 수행할 거 없지만 복력, 복덕자량을 위해서 지전보살로 다시 가서 그 대승의 자량도에 다시 입문을 해야 된다.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이건 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다 날란다. 그 논에 다 나오는. 그래서 아라한마저도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지전보살과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걸어가는데 자기 동자가 그 스님은 아라한이었어요. 소승의 아라한인데 동자가 대승의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동자한테 네가 앞으로 걸어가라 그래. 근데 동자가 보리심이 너무 멀지 않나? 그러니까 너 다시 뒤로 걸어가라고. 그만큼 보리심이라는 것은 아라한들도 공경하는 것이다. 그만큼 보리심이라는 것은 보리심의 정의, 보리심을 바라는 방법, 보리심의 순서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냥 나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바라겠다라고 생각하고 되는 건 아니고 보리심을 바라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타성한법, 그 다음에 칠종인과법을 하나하나 완벽히 수행해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성에서도 깊은 어느 정도 견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십신 중에 초신에 내가 볼 때는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리심을 바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수많은 전생부터 이기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 살자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고 남부터 살리자는 생각을 가득 자기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리심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부터 살자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그건 아주 뿌리 깊은 옛날부터 이기심이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이기심이 거의 없어요. 눈 달라고 하면 눈 주고, 심장 달라고 하면 심장 주고. 이제 그것은 이제 초지에 올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애끼고 하는 그 나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범부들의 이름으로만 있는 것하고 부처님이 이름으로 있는 것하고 또 완전히 달라. 범부들의 이름으로만 있는 것은 번뇌로서 있는 거예요. 부처는 번뇌로서 이름으로 있지만 번뇌 소지장을 초월한 그런 부처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이름으로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줄이려고 하려면 역시 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각을 알기 전에 시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시각 자체 하려면은 그 선생한테 쫓아가가지고 밤낮으로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입 닫고 적어도 입 닫고 1년, 눈 닫고 1년, 귀머거리 1년에서 3년, 상근기. 그 다음에 중근기는 벙어리 1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돼. 하근기는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견도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시각이 열리면은 그 갓난아이는 정상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눈이 안 뜬 장님은 20살, 30살 먹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예? 달리 정상적인 등산 같은 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끈다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자기 그 특별한 사람들이 같이 용기를 북돋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뭐 운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눈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잘 못하잖아요. 눈을 뜬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사람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시각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 시각은 역시 그 초지에서 열리는 본각에서는 현량으로 열리지만 시각은 반드시 비량으로 열린다는 거.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잠시 스톱. 정지. 스톱.